여러분들이 복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공부는 복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해요. 예습은 그냥 풀어오는 거고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복습하시잖아요. 근데 독해는 복습하시나요? 혹시? 제 수업은 복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수업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비문학 독해,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 글 읽기 연습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부도 가르쳐보고 성인부도 가르쳐봤는데 이 독해 부분을 복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도구 같은 것들을 배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체화해야 돼요. 어떤 기술을 배우면 자기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체화를 하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이제 독해 기술을 배웠다. 그러면 이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복습을 하셔야지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죠. 뭐 기타의 코드를 배웠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코드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려워. 그래서 이제 코드 하나하나 연습을 계속하죠.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기본기를 연습을 해야 이제 점점 어려운 것도 되고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연주가 되잖아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고 나서 의식적으로 지금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독해 그 기술들을 처음 배우고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의식으로 가요. 이 모든 기술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배울 때 처음에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죠. 운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적으로 연습을 계속하면 나중에 이게 무의식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지문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설명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단계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자기 걸로 연습을 하시고 무의식으로 가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지. 뭐 시간 제곱 풀어라 이런 것들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제곱 푸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빠르게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독해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시간 제곱 풀어라는 것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말이죠. 그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 이게 무의식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시험 때 어떻게 뭐 이렇게 다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계를 알려드리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가야 이게 빨라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다른 독해 수업하고 엄청 다를 거예요. 저는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 방법이 없는 것은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방법이 없다면 저도 가르칠 이유가 없죠. 7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복습하셔도 되고 내일 복습하셔도 되는데 복습을 먼저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다시 가지고 이 지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분석을 하면서 프린트 하나 더 하셔도 돼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계죠? 정반대되는 관계다. 그래서 이성이 아니면 감정이고 감정이 아니면 이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이 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한 거는 제 공부예요.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무에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배우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배우는 거고 자기 걸로 만들려면 자기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고 나서 배우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공부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이 독해뿐만 아니라 어느 공부도 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 공부는 실력이 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복습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1시간이라도 더 빠르게 복습을 하셔야 다 기억이 나고 그래야 이제 복습을 잘할 수가 있지. 뭐 이거를 오늘 했다. 근데 뭐 5일 후에 뭐 3일 후에 한다. 그러면은 다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잘수록 까먹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뭐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아있을 때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진도 나갔냐고 복습하시라는 말씀 못 드렸는데 복습을 좀 하시고요. 7번 볼게요. 7번도 제가 알려드린 이 기호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지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죠. O는 X로 바뀌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위아래 바뀌고 이것은 서로 다르다. 이것은 인과관계. 이런 게 바뀌어요. 계속 섞이면서 A는 B는 X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A이면 B가 X에서 O로 바뀐다. 이러면 이제 불일치가 되죠. 내용 불일치. 이런 것들
저번 시간에 제가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문에서. 읽어볼게요. 1문단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문단 나누기는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계속 강조를 했을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문단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바뀌니까 나누죠. 소제목 정도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뀌면은. 추론할 수 없는 것은. 7번이 좀 어려운데 볼게요. 동물의 행동을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반대말 나왔죠. 일단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동물이 단지 본능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인과관계가 나오죠. 본능에 따라서 따라가 이렇게 화살표가 되죠. A에 따라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인과관계. 행동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구나. 오직 인간만이, 여기서 이제 동물 나왔어요. 동물 나왔고 인간.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를? 차이점을 두겠죠.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이점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부분, 정반대되는 부분, 욕구와 감정이 맞서서 행동할 수 있다. 맞선다는 것은 행동할 수 있다는데 맞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감정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어요? 이거? 이성과 감정. 철학에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배경 지식을 외우라는 건 아닌데 이런 단어는 중요해요. 객관, 주관, 감정, 이성, 그 다음에 뭐 절대, 상대 이런 단어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맞서서 행동한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감정에 맞서서 행동한다. 감정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행동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뒤에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성이 나오죠. 여기. 이성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전적 100% 얘기하는 거죠.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성도 있지만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야. 100%는 아니니까 뭐도 있다? 뭐 감정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추론할 수 있죠. 100% 이성은 아니야. 그러면 감성도 있어. 정반대 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이걸 정반대로 해석하라 그랬죠. 항상. 저 이성 아니면 감정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문단에서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1문단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동물은 본능으로 행동하고 인간은 뭐로 행동한다? 이성으로 행동하는데 인간은 감정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긴 것을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요약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도구가 좀 필요하죠. 이해돼요? 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긴 문장을, 한 문단을 짧게, 최대한 짧게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독해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문단을 요약해봐. 이거는 방법은 안 알려주는 거죠. 요약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잖아.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한 문단 가지고 길게 설명하나 이걸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제가 요약하나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이성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성이 도덕적인 명령을 내리는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성의 반대말 뭐죠? 감정이죠. 감정은 도덕적인 명령 내려요, 못 내려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패턴대로 생각해 보면 이성이 도덕적인 명령을 내려. 그러면 감정은 도덕적인 명령을 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반대말이죠. O의 반대가 뭐예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반대 개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독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반대 개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상대, 이성, 감정, 보편, 특수 이런 말들, 객관, 주관 이게 이제 철학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철학이라는 게 생각의 학문이거든요.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이 글이라는 게 생각 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필연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연, 필연 이런 단어들 예를 들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나온 단어들은 첫 번째 시간에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계속 볼게요. 도덕적 명령에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감정은 의무가 X겠죠. 이거는 그냥 이것을 왜라고 생각하지 말고 독해하실 때는 우리가 책 읽을 때는 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해할 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과관계만 딱딱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문 독해 시험 볼 때는 아시겠죠? 평소에는 근데 천천히 보셔도 돼요. 만약 어떤 행위가 이성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무와 부합할지라도 이성이 아닐 경우죠. 의무와 부합할지라도 의무에서 나온 행위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우리가 예상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이성이 아닌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은 의무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된 얘기. 이해돼요? 의무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의무가 X라면, 라면이니까 이제 조건문이죠. A면 B. 그러면 A가 원인, B가 결과잖아요. 뭐뭐라면 조건이에요. 조건이니까 화살표 했어요. 심리적 성향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는데, 심리적 성향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성과 무관하다. 이거 되게 기호로 표현하면 되게 간단한 건데 길게 설명해놨죠? 저 심리에서 하는 것은 도덕이 무관이니까 X가 되겠죠. 그러면 심리가 뭐예요? 이성이 아니라면 심리인데, 심리는 이성 쪽이에요? 감정 쪽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성이 아니라면 심리인데 이성 X는 심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리는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아니 A가 아니면 B야. 근데 A와 B가 반대말이야. AX는 B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와 B는 반대말이죠. 이게 심리죠. 감정이 심리죠. 지금 한 60-70% 이해했다. 그럼 집에서 가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고 인과관계 설정하고 A면 B다. 그러면 A, B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7번이 조금 오래 걸려요. 불쌍한 사람 보고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었다면 결국 심리, 중요한 단어 나왔죠? 심리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그것은 감정 욕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일 수 없다. 심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1문단, 2문단 했던 얘기 반복하는 게 엄청 많죠. 예상한 얘기 계속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은 길지만 지문의 핵심 내용은 별거 없어요.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게 독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계속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감정은 일단 중요한 단어죠. 이성의 반대말 앞에 계속 나온 단어니까. 욕구는 뭐예요? 감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A와 B와 같은 C는 그러면 A, B, C 다 어떤 단어예요?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죠. A와 B 같은 C는 그럼 A, B, C는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감정, 욕구, 심리 다 똑같은 말.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온 단어 똑같은 말. 역시 맞죠? 똑같은 말. 아까 이성이 아니면 심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심리는 감정이라는 얘기. 여기서 또 나오네. 다른 행위가 도덕적일 수 없는, 그렇죠. 도덕 X죠. 도덕적일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뭐예요? 이 문단에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감정이나 욕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상대적이란 말인데 이성과 감정으로 나눠요. 감정 또는 감성으로 나누는데 이게 상대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은 뭐예요? 상대 반대말 뭐예요? 그렇죠. 절대적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추론 문제라고 보면 감성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성은 절대적이다. 내용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만약에 이제 절대적이라는 말이 지문에 없고 선택지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성은 절대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이다. 맞는 말이죠. 왜? 이성과 감성이 반대말인데 절대와 상대도 반대말이야. 근데 이 감성은 상대적이래. 그러면 이성은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반대말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추론 문제가 출제가 돼요. 내용 일치도 약간 추론이 필요한 게 있어요. 내용 일치가 원래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 볼게요. 감정이나 욕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어서 여기 감정은 주관적이래요. 그러면 같죠? 주관이래요. 그러면 이성은 뭐예요? 주관의 반대말이 뭐예요? 주관적이다의 반대말 객관적이다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특히 필기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 중요한 단어라고. 그러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 과학적이다는 이성 쪽에 들어가고 비과학적이다는 감정 쪽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셔야 돼요. 객관적이다는 과학적이다, 주관적이다는 비과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주관적이어서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마다 다르며 다르다는 얘기가 상대적이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이죠. 사람마다 다른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변하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상대적, 주관적, 이성적 이 중에 어디예요? 이쪽이죠. 변한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쪽이 들어가죠. 변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맞죠?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쪽에 들어가죠. 근데 될 수 없다. 없다는 OX 변하니까 보편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지금 제가 여기에 적는 것은 이 지문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독해 지문에서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감정이나 욕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도덕이다. 했던 얘기 또 해요, 안 해요, 지금? 그렇죠, 또 하죠. 지겹게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문 내에서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해요.
그럼 반복 많이 하면 그 중요한 내용이 압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내용을 압축할 수 있죠. 이러한 입장이 사랑이나 연민 같은 A와 B 같은 감정, 사랑, 연민, 감정 다 똑같은 단어죠. 감정에서 나온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사랑이나 연민 뭐죠? 감정으로 바꿀 수 있죠. 감정은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감정은 도덕이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은 제가 이제 천천히 읽었지만 같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퀄리티가 어떤 게 더 높겠어요? 기출문제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봐야 출제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기출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기출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몇급 공무원 준비한다고 해도 피셋도 독해로 연습할 수 있고 최근 10년간 기출도 다 못 풀고 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기출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볼게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은 찾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4번이 애매해요. 근데 나머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4번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실까봐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동물의 행위는, 동물은 이성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라 그랬죠. 평가의 대상이 도덕적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동물을 감정으로 바꾸고 도덕으로 이렇게 화살표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 찾기예요, 지금. 감정이나 욕구는 똑같은 말, 감정, 욕구 똑같은 말인데 보편적인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없다. 보편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감정은 보편 OX, X가 되죠. 감정은 보편이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핵심 단어만 보면 맞죠. 없다가 있으니까. 그 다음 심리는 뭐였어요? 감정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기 써있잖아요. 감정이나 욕구 같은 심리, A나 B 같은 C, A, B, C 다 똑같은 말. 심리적 성향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일 수 있다, 없다? 없다. X. 심리에서 도덕으로 화살표. 딱 이렇게만 보면 되죠. 그 다음 5번 인간의 행위 중에는 심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맞는 말이죠. 도덕 행위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이건 둘 다 있긴 있죠. 감정, 이성 둘 다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한 부분에서 다 나왔어요. 감정은 도덕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몇 개 나왔고요. 왜 많이 나왔냐면 여기서 많이 반복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출제자가 여기 지문에서 핵심 내용을 어디에 낼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에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의심스럽더라도 기출 많이 풀어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알 거예요.